안녕하세요, 홍선표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자기 스스로를 개발할 수 있는 3가지 자기개발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렇게 피터 드러커의 책을 연달아 읽었는데요. 제가 이 책들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그만의 자기개발 노하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오늘날 현대 경영학을 대표하는 경영학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에게 자기개발의 노하우에 대해서 전수하는 전문 자기개발 작가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프로페셔널의 조건, 변화 리더의 조건, 이노베이터의 조건, 이런 책들을 출간했는데 이런 책들이야말로 그가 쓴 자기개발서라고 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피터 드러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자기개발 노하우는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라.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노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정하라입니다. 드러커는 살면서 모두 35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이 중 절반은 우리가 흔히 드러커라고 하면 떠올리는 경영학 서적이 아니고요. 정치, 사회, 경제 분야 서적과 일본 미술 평론서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글을 쓸 수 있었던 건 모두 특정 주제를 정한 뒤 스스로 집중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독학법 덕분이었습니다. 드러커는 독학의 힘을 20세기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한 인물이었는데요. 3, 4년마다 집중해서 공부할 주제를 정한 뒤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분야의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어나가는 게 바로 피터 드러커식 독학법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통계학, 중세 역사, 일본 미술, 경제학 등 매우 다양한 분야를 섭렵해 나갔습니다. 3년 정도 공부한다고 해서 그 분야를 완전히 터득할 수는 없겠지만 그 분야가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나는 60년 이상 동안 3년 내지 4년마다 주제를 바꾸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드러커가 이 같은 독학의 힘을 처음 깨달았던 건 20대 초반에 신문기자로 일할 때였습니다.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선 다방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는 매일 퇴근 이후 밤 늦게까지 책을 읽어나가면서 국제관계, 국제법, 사회제도, 법률제도, 역사, 재무 등 자신이 공부할 분야를 정한 뒤 한 번에 하나씩의 주제를 매우 집중적으로 밀도 있게 공부해 나갔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진 독학법 때문에 피터 드러커는 이후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망설임 없이 다가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이런 드러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고 자격증이나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 전에 이런 활동들을 통해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목표를 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피터 드러커의 두 번째 자기개발 노하우가 나오는데요. 그건 바로 목표 달성을 통해 달라질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반드시 기록해둬라. 실제 성과가 나왔을 때 이를 내가 써놨던 예상 결과와 비교하면서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줘라 합니다. 평소 역사학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드러커는 30대 중반이던 1945년 무렵에는 15에서 16세기 유럽의 근세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드러커가 이 같은 가르침을 얻었던 곳은 북부 유럽의 칼뱅파 교회 목사들과 남부 유럽의 예수의 신부들이었습니다. 서로 종교는 다르지만 이 두 조직은 정확히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조직의 성과를 높이고 빠른 시간 안에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본인들이 예상하는 결과를 함께 기록해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칼뱅파 목사와 예수의 신부는 둘 다 모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9개월 뒤쯤에 자신이 이 노력을 통해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를 글로써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나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자신들이 예상했던 모습과 비교하면서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줬습니다. 드러커는
이 같은 피드백 활동이 갖는 효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런 피드백은 그들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장점은 무엇인지를 신속하게 알려준다. 그것은 또한 그가 무엇을 배워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바꿔야만 하는지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그가 전혀 소질이 없는 분야가 무엇인지, 그리고 잘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도 가르쳐준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서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세심하게 비교해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장점과 단점, 개선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게 드러커의 조언입니다. 피터 드러커의 세 번째 노하우는 방금 살펴본 두 번째 조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일을 시작할 때 예상 결과를 기록해두는 것 외에도 언제나 항상 자기 자신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계획하고 실천해야만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게 그의 조언입니다. 나는 줄곧 여름만 되면 2주일간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한 일을 검토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비록 잘했지만 더 잘할 수 있었거나 또는 더 잘했어야만 하는 일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잘못한 일, 마지막으로는 내가 했어야만 했는데도 하지 않은 일을 차례로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나는 컨설팅 업무, 저술 활동, 그리고 강의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정기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검토하고 앞으로 자신이 더 집중해야 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건 피터 드러커뿐만 아니라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 대부분의 공통점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째, 목적이 있는 공부를 하라.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노력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부터 명확하게 밝혀라. 둘째, 목표 달성을 통해 달라질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반드시 기록해둬라. 실제 성과가 나왔을 때 이를 내가 써놨던 예상 결과와 비교하면서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줘라. 셋째, 자신의 성과를 정기적으로 냉철하게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하고 실천해야만 더 나아질 수 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